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은 거짓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직원들은 잘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 거짓말을 쉽게 잘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잘 하시는 게 낫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방문요양 평가 2023년도 안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주간보 관련해서 했었는데요. 이전 공지사항을 보고서 그 공고월을 11월 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12월 달 공고가 이제 나오는 걸로 그렇게 변경됐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자, 우선 그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들어가시면 이렇게 2023년 제가 급여 평가 매뉴얼 안이 이렇게 의견서로 할수록 있도록 나왔습니다. 보면 오늘까지, 저는 오늘 8월 1일이고요. 8월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공고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 그리고 제가 급여 정기 평가는 23년 1월 달에 이렇게 하기로 했죠. 세부적으로는 실제 공고될 때 안내가 되니까 이 정도만 날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매뉴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은 뭐 요목감 복 다 나와 있는데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처음 보는 거니까 그냥 훑는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요약 먼저 좀 진행을 할게요. 다른 부분들 목욕이나 간호 복지 연구도 한 번 더 찍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요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매뉴얼 보시면은 2019년도 기간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평가 기준하고 23년도 평가 기준을 이렇게 비교해서 비교표로 나와 있죠. 어차피 이 19년도에 나온 이 평가 내용이 우리가 이 평가 공고일, 그러니까 2022년 12월 달 이전까지는 이걸로 그냥 계속 가실 거니까 바뀌는 부분들은 미리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좀 나중에 추후에 우리 기관의 사정에 맞게끔 변경하시고 지표에 맞게끔 변경하시면 됩니다. 저는 평가자의 준수사항 기본 자세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항 먼저 읽고 시작하는데요. 평가관의 이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읽어보면 파란색 위주로 읽도록 하고 다 읽지 못하더라도 직접 읽어보세요. 평가자의 비밀 준수 의무. 그러니까 평가자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합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이 비밀이 혹시나 부당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보안을 내부에다가 보고하는 것은 사실 보안 유지는 아니거든요. 내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동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서류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꼭 평가가 아니더라도 현지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좀 제대로 하는 것들은 제대로 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평가자 수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평가자 수칙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가정을 방문할 때는 항상 신분증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소속과 이름, 방문 목적들을 밝히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표자 또는 관계자, 파란색으로 변했죠. 보면 대표자 원래 및 관계자였던 게 대표자 또는 관계자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및과 또는의 차이 아시죠? 예, 대표자 아니면 시설자 혼자 계셔도 괜찮다. 평가 수행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 정중하고 정확한 표현을 해서 혹시라도 우리 기관이 점수가 좋지 않을다 할지라도 예의 바른 태도로 계속 취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의 선택권, 뭐 평가 관련해서 금품수수하지 않고 뭐 그래서 밥도 같이 안 먹죠. 예,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사례 향응에 뭐 간식을 주거나 뭐 차를 좋은 걸 대접하거나 이거 갔을 때 한 잔 한 잔 주는 걸 가지고 향응이라고 하진 않죠. 예, 해줄 수 있는 예의는 충분히 해 주시면서 좋은 환경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평가 예정 통보서는 7일 전에 발송이 되고요. 평가는 어차피 23년 1월부터 진행이 되니까 그때 임의로 발송이 되겠죠. 그리고 방문 전에 유선으로 방문 시간을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평가에 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는데요. 우리는 최대한 빠르게 이분들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잘 돼 있으면 빨리 갈 수밖에 없죠. 잘 보고. 예, 그렇게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그리고 평가 종료 후에는 평가 조서표에 따라서 총평을 실시하는데 이 확인 설명 날인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는 뭐 이의가 있는 부분들이 그 자리에서 있으면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뭔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걸 설명을 들으셔야지 좋겠죠? 자, 일반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뉴얼 일반 사항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 지정의 취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평가 부분들을 이제 배치된 거를 추후에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가 6년에 한 번씩 재지정 받습니다. 그래서 재지정 받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평가가 영향을 끼치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평가를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평가를 D나 E가 나오지 않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표 적용 기간 같은 경우에 파란색으로 2020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주간보호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20년도 1월부터 평가일까지라고 하면은 3년이 넘죠. 예, 2020 원래 보통은 3년짜리였는데 우리가 이게 2023년도 평가 지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3년이 넘는 기간을 평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면담 관찰 시연을 목표로 해가지고 평가 시점에서 또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읽어주시고 그리고 그 달라진 게 뭐가 있었어요? 수급자는 처음에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세부적인 거 나오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그 기관 서류나 수급자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부분들이 나눠져 있던 것이 통합해서 만들어진 지표로 변경되고 여기 보시면 기록 현장 면담 관찰 시연 전산 이런 것들로 명시를 해서 표시를 지표에 하고 있으니까 지표를 읽으실 때 이런 부분들도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지를 꼭 읽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기간 평가 종료 후에 방문 요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원 및 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이 평가 이후에 기관에 오셔가지고 평가하는 이후에 바로 시작이 돼버리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있고요. 평가가 끝났다고 그냥 푹 쉬지 마시고 일단 우리 기간 평가가 끝나고 나면 우리 수급자들 대상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평가 부분들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가 같은 경우에는 급여 종류별로 실시를 하고 그리고 급여 종류에 해당 급여 직원에 맞춰가지고 원칙을 합니다. 여기서 해당 급여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간 보호하고 방문 요양을 같이 방문 요양하고 방문 목욕을 같이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를 같이 했다라고 할게요. 서비스를 만약에 그 급여를 제공하고 계신다고 하면 각 급여라고 서비스를 급여라고 하죠. 그리고 이 주간보호면 주간보호, 방문 요양이면 방문 요양에 해당하는 등록되어 있는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직원을 해당 급여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이 해당 급여 이 종류에 따라서 해당 급여 직원이 실시해서 하나는 걸로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거부나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예,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점수를 받으시고요. 왜 이거 뭐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하위 등급이 여러 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재지정이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평가 대상 자료는 지표별 표본을 선정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서류가 많이 되니까 이 모든 어르신들 모든 직원에 대한 거 모든 서류를 다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직원이나 어르신 같은 경우에 표본을 선정할 수 있고요. 직원 자료 표본 같은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선정하지 않고 다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표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직원 자료 표본 선정 기준은 30인 이상 4명, 10인 이상 30 미만 3명, 10인 미만 2명.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급자 표본도 이렇게 마찬가지 되어 있고 3인 미만은 평가 불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좋겠죠. 근데 하필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3명, 4명 표본을 선출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잘 못한 그런 서류가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분들한테는 표본 선정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표본 선정이 아니죠. 체크를 하실 때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하셔야지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체크를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고요. 이 실제 산출상 저렇게 표본 선출을 해서 진행을 하면 95%, 뭐 정확하게 퍼센트는 제가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통계상 94, 5%는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점수나 이런 부분들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가기보다는 세부 점수를 넣어서 점수 매기기 쉽게끔 그렇게 변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평가 대상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해당 급여 직원, 급여 제공 직원, 직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시면 한 번씩만 읽고 넘어갈게요. 급여 제공 직원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치과 위생사로 인력 신고되어 하는 직원을 급여 제공 직원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그 외에 간접급여 직원이 없죠. 예, 급여 제공 직원이란 말이 지표에서 나오면 요, 사, 간, 물, 작, 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직원이라는 것은 간접 인력까지 포함하여 인력 신고되어 있는 직원을 얘기하고요. 해당 급여 직원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전체 직원 중에서 해당 급여, 방문 요양이면 방문 요양에 해당하는 급여 종류 중에 인건 인력이 시군구에 신고된 직원을 의미합니다. 이거 용어 설명 잘 알고서 지표를 읽으셔야지 매뉴얼이 좀 수월해요. 지표 평가 기간, 평가 계획 공고월이란 홈페이지에 게시한 거 보니까 원래 11월로 표시가 됐다가 7월 25일 날짜 변경된 거 보면은 12월로 표시가 되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치는 잠금장치 없는 상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책꽂이에 꽂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게시는 게시판에 게시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 3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서명은 행위자가, 서명한 사람이 자기의 동의성을 표시하고 자기가 맞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도 본다는 의미고요. 자신의 자신의 이름 석자를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천 동그라미면 돼요? 천천 동그라미면 돼요? 천천박 동그라미면 안 되고 천천박사라고 써야지 삼자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서명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기본 지표였고요. 방문 요양 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미리 세부 사항 나오기 전에 그 전에 한번 안내를 해드렸었으니까 여기는 넘어갈게요. 어떤 게 있었고 어떤 게 있었고 점수 어떻게 되고 이거 다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딱 넘어가는 게 낫겠죠. 최대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운영 규정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운영 규정 비교를 해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운영 규정과 운영 규정 운영규정과 운영규정을만 다르죠. 운영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이 원래 지침이었는데 운영규정을 직원 열람한 장소에 비치하고 해서 운영규정에 대해서 점수를 1점으로 변경하고 운영규정만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운영규정에 따라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방법은 원래 있었고요. 뭐가 빠졌어요? 지침이 빠졌죠. 지침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다른 쪽으로 옮겨가서 종합된 겁니다. 그래서 종합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이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처음 보는 거지만 다 종합될 겁니다. 요양원 평가에서 이미 다 종합됐었거든요.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문 요양도 평가 기준이 완전히 종합돼서 이게 같은 종류의 것들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들이 많이 생성이 돼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침이 또 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합쳐져서 나눠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용 충실도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는 증빙까지 확인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거는 원래부터 확인을 하는 거였고요. 그게 조금 명확하되어 있다. 이번 평가 매뉴얼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근데 친절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준 2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11개 항목에 따라서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확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뭐 세부적으로는 한 건 한 건씩 다 설명을 확정이 되면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2번 넘어갈게요. 2번 직원회의 같은 경우에는 직원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고요. 직원회의를 실제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 얼굴도 보고 교육도 해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회의를 진행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실시를 하면 되는데 격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원래 직원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함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매월 실시하던 게 격월을 실시하더라도 기본은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양호는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이 된 거죠. 좋아진 거죠. 쉬워진 거죠. 그리고 직원의 결과를 직원 복지 등의 연일회 이상 반영한다. 이건 원래 있었던 항목이고요. 그래서 직원 그 참석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래 왼쪽에는 그냥 표시가 돼 있었는데 19년도에는 아래쪽에 기준에 자세하게 이렇게 적혀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매뉴얼 보실 때 기준 1, 2, 기준 3까지 다 보셔야 돼요. 자, 3번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자동 계산 전산으로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그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또 세부적으로 따로 확실한 지표가 나오면, 지금은 아니니까 그냥 훑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가 되게 커요. 3점짜리죠. 자, 그리고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이거는 뭘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 밑에 보시면은 판정일이라든지 제출한 날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5개 영역, 신체 계측 검사, 원래 계측 검사가 신체 계측 검사로 변경됐고요. 요 검사, 혈액 검사, 영상 검사, 결과 판정까지. 의외로 결과 판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많이 빼먹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해가지고 다 제대로 하시고요.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급여 개시일까지 제출하고요. 그리고 기존 직원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은 어쨌든 하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있는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합니다. 자, 보수. 원래는 이제 직원 쪽에 나눠져 있던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지금 집어넣어 놨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으시죠? 예,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면담으로 진행을 하고 각 직원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미리미리 교육하셔가지고 세우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서류를 보시고 어떤 평가를 보실 때, 매뉴얼을 보실 때는 필수사항이나 확인사항을 보셔야 되는데요. 필수사항, 근로계약서의 필수사항은 보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 부분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의 돈이 얼마다 이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쓰여져 있고 근로계약서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썼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지 면담을 하고요. 그리고 명시된 보수, 실제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급여를 받는지, 명세서를 제공받는지,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면담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은 거짓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직원들은 잘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 거짓말을 쉽게 잘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잘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의외로 쉽다면 쉽고 어렵다는 어려운 그런 항목인데요. 면담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관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5대 보험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원래 있었던 건데 분리하고 신설했죠. 분리신설. 그리고 5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거 보험료 완납하는 것까지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산재까지. 그 다음에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거. 퇴직금 뭐 밑에 보면은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에 인정하지 않고 퇴직 일자부터 14일 이내 도래하지 않은 퇴직자에게 미지급한 경우는 인정한다. 여기 보시면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라라고 하는 부분들도 기준 2에 적혀 있죠. 이번 매뉴얼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천체박사랑 같이 읽어보고 있잖아요. 꼭 직접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예전에 유야무야 했던 질문답, Q&A 뭐 이런 것들만 봐야지 알 수 있었던 이런 항목들까지 다 자세하게 표시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뉴얼만 봐도 여러분들 B까지 올라가는데, 뭐 A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B 정도는 진짜 완전 초보여도 진짜 열심히 읽으시면 그냥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서류를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그 본인 명의로 주택 경우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 신청서, 증병 서류. 제가 봤을 때 왜 친절하다고 하냐면 이렇게 어떤 서류를 해야 된다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돼 있어요. 원래도 뭐 그렇게 돼 있긴 했는데 더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뉴얼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 없는 것들은 서류 빨리 구비해 가지고 저희 뭐 그 네이버 카페에도 다 올려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을 좀 수월하게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를. 자, 다 읽어보시고요. 7번 같은 경우에 복지 향상인데요.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분리한 거죠. 그래서 복지 포상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서 분기별로 한다, 뭐 반기별로 한다에 따라서 점수가 깎이고요. 그리고 평가 결과 가산금을 받은 기간이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확인이 되고 점수 2점입니다. 그리고 복지 포상 같은 경우에는 기록에서 확인을 하는데요. 그 복지 포상 예시도 원래도 뭐 있었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때 안 되는지, 그 다음에 가산금에 대한 사용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만 보셔도 알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갈게요.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충 처리함까지 고충 처리함까지 확인을 하죠. 고충 처리함까지. 그래서 기록 현장까지 다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을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직원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 여러분 이거는 개인정보도 그렇고 인권 침해도 그렇고요. 어르신만 개인정보 보호해야 되고 어르신만 인권 침해 보호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직원들도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마련하고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센터를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교육 일지부터 해야 되는 이런 서류들이 기록들이 있습니다. 직원 고충 처리 절차는 운영 규정에 적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하고 있는지 면담 확인하고 인권 침해 대응 지침 실제 교육 받았는지 면담을 하는데요. 이게 원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새롭게 나온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언제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평가일 공고일 평가 기준 1, 2, 4번은 평가 계획의 공고월 다음 달부터니까 이게 2023년 1월부터 확인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미리 23년도에 1월 달에 교육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교육상 이 교육을 1월 달이 아니라 11월 달에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때 평가를 받는 기간이 만약에 3월이다. 그러면 3월 달에 만약에 이 교육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죠. 근데 교육이 일정이 만약에 평가 받는 날짜보다 나중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건 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현재 기준으로 하셔도 된다. 근데 저는 다만 평가안이 나오면은 저희는 그냥 직접 지금 현재부터 그냥 하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거 지금 만들어진 매뉴얼 자체가요. 굉장히 이게 점수만 매긴다로 이렇게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엔 서류 뭐 100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서류만 보고서 모든 걸 맞추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러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실제로 어르신한테 어떻게 좋은 서비스를 할 것인가, 우리 직원들한테 얼마나 좋은 이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서 일 진행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그냥 권고니까요. 네, 어쨌든 방법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은 오늘 이 시간은 말고 실제로 확정되면 다시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요양 직무교육 9번 보면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원래 2점짜리가 있었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 전산이나 이런 부분들 기록 같은 경우로 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뭐 그걸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교양 시스템에서 미확인되는 경우에는 훈련 수료자 보고서 이수증으로 인정 여부를 확인한다고까지 원래 그랬어요. 이게 뭐 바뀌어서 이렇게 돼 있다라기보다는 친절해졌다. 우리 매뉴얼 착하다. 우리 공단 아유 잘했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써줬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점점 더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일상화되는 걸로, 이 평가가 정말 일상화되는 걸로 변경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한 번에 평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매달 평가가 있어도 준비하고 평가를 안 해도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요. 자, 10번 개인정보 보호를 당연히 유지하기에 노력을 해야 되고요.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밑에다가 친절하게 늘려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관한 외의 장소에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현장 확인까지 하니까 여러분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위생적 급여 제공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받습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4점짜리 점수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그랬어요. 이거는 저희가 예전부터 우리 처음에 설립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하는 교육이었는데요. 원래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나 요양원이나 어르신을 대하는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는 큰 틀은 다르지는 않아요. 원래는 기본 틀은 다르지 않거든요. 요양보호 선생님이 하시는 업무 자체가. 그런데 위치가 다르죠. 그리고 어르신의 상태가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해서 수급자 방이나 화장실, 주방 이렇게 이제 어떤 내용들을 방문 요양에 특화해서 원래 하던 게 일반적이었죠, 예전에는. 그런데 이번 매뉴얼, 제가 저번에 세부사항 나오기 전에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세부사항을 보면 요양원이나 주간보호나 방문 요양이나 같은 방식으로 채점하고 같은 방식으로 교육하고 우리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교육하지만 평가관들도 그렇게 교육을 하면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지 수급자한테 면담으로 확인하고, 급여 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 유니폼을 위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우리 기관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되죠. 뭐 여러 개 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거 안 입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거 관찰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한다는 건 원래부터 방, 거실, 화장실, 주방 청결할 때 확인해야 되니까 그거에 맞게끔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위생적 급여 제공으로 다 합쳐졌죠. 위생적 목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요양원 주간부 방문 요양에 대한 위생적 급여 제공 평가가 뭐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도 기본적인 지표는 같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낙상 욕창 위험도 인지 기능 검사 뭐 이런 파악에 대해서 파란색만 확인할 게 원래부터 하시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 거 보면은 이게 실제 이제 연 1회 주기가 공고월 다음 달부터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2019년도 기준을 보면 연 1회는 365일 기준으로 확인하면서 추가 30일의 유예 기간을 줬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연 1회 이상 그냥 실시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회계 연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 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약에 30일 유예 기간이 됐다고 하면 평가관 입장에서는 예전에 나왔던 매뉴얼대로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으셔요. 문제가 되진 않고 평가 공고가 되는 2022년 12월 이후인 2023년 1월부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이 1년 연당 평가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미리부터 하셔도 되고요. 자, 어차피 유예 기간 안 쓰는 것 뿐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인지 욕창, 인지 기능, 인지 욕창, 낙상 평가에 대해서 좀 다 아시되니까 얘기를 하지만 특이사항 인지 같은 경우에 KMMSA, MMSA 다 인정하고요. CIST로 변동이 돼서 지금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평가할 때는 KMMS를 한다고 해서 점수를 안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CIST로 대부분 하실 테지만 KMMS 했던 거를 일일이 다 바꾸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 인지 기능 검사를 안 해도 되는 수급자 치매 진단에 대한 부분은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되게 친절해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적으려고 노력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쭉 읽어보시기를 전 추천하겠습니다. 자, 수급자 존중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신설됐는데 사실 주간보나 요양원에 원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요양원에 맞춰서 주간보도 아니 방문 요양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여지고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면담을 존중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존중을 받으셔야죠. 수급자 조정성 배려 약간 액션이 좀 필요해요. 수급자 존중 같은 경우에는 액션이 좀 필요한 게 평소에 말도 조금 명확하게 어르신들한테 설명하고 서비스 제공하고 존엄성을 배려해서 대하고 그냥 엄마 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평소에 활동을 하시고 행동을 하셔야지 대답이 자유롭게 나옵니다. 이 거짓말 잘 못해요, 직원들. 그리고 수급자 존엄성 배려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도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교육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번 넘어갈게요. 구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급여 부분을 제공받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장 확인도 하죠. 급여 계약서 부분 현장 확인. 이 부분도 평가 전에 한번 쑥 확인하시고 평가 받고도 한번 쭉 돌면서 확인해 주시면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면담 같은 경우에는 아시지만 거짓말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수급자분들한테 실제 주고 설명을 해주고 수급자가 안 되면 보호자한테 제대로 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급여조금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이쪽으로 다 집어넣어서 면담까지 다 들어간 거니까 면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육하고 실행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 상담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산받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를 활용해 가지고 보통 많이 하실 텐데요. 그냥 그거는 이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필수사항 보시면 방문 상담 일지에 대해서 상담 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 직원 상담 대상자 상담 내용만 있는 상담 일지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상담 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 계획서 상태 변화 기록지 급여제공 기록지 등에다가 변경이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적어주는 게 일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맞게 해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친절한 거니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기간 적용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한다라고 하는 거는 평가 계획 공고월 이후니까 내년 1월 이후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앞쪽에 있는 부분들은 친절하게 설명된 부분은 지금부터 작업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되게 친절해진 거다. 16번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 역량 관리를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급여 제공 지침 앞쪽에 있던 걸 이쪽으로 다 집어넣었죠. 원래 1번에 있던 것들을 다 옮겨서 현장도 확인하고 기록도 확인하고 그리고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 면담 내용, 인수인계 내용, 응급 상황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요.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하는지 면담을 하는데 실제 이걸 물어보지 않으면 면담을 해보지 않으면
이분들이 대답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직접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교육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17번 같은 경우에 재가급여 RFID를 활용하냐 안 하느냐인데요. 이건 어차피 퍼센트의 문제이고 전산으로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 같은 경우에 급여 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면담으로 진행하는데요. 이거는 평소에도 급여 제공 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어르신에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라면 어느 정도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기 보시면 사전에 안내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하셔야지만 이 면담 점수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시간을 변경하는 빈도가 적정함인데 이것만 읽어볼게요. 수급자가 급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변경하는 빈도가 너무 잦아서 불편했다면 이것도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변동 안 하고 제대로 그냥 우리가 계약한 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점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19번 같은 경우에는 급여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급여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운영 규정 개요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주간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요양원 쪽에 맞춰졌죠. 왜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3번 코드가 대부분 대다수였는데요. 2019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지정제로 변경되면서 우린 2번 코드로 설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 설립한 기관들은 다 2번 코드입니다. 2번 코드라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교양 기관이면서 사회복지시설의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노인복지시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에서 요구하는 기본 현황이라든지 직원 근무 체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제공하게 되겠고요. 제가 뭐 아까 운영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운영규정 내용 자체도 이 노인복지시설에 맞게끔 변동되었습니다. 장교양 정보를 게시함. 네, 하시면 됩니다. 뭐 평소에 하시던 거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세부적인 거는 또 나오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다 나온 거긴 한데 확정될 때 좀 제대로 설명해 드리는 게 나아요. 20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 장교양 계획서, 원래 표준 장교양 계획서라는 게 개인별 장교양 계획서로 변경됐죠. 그때 이제 급여 계획을 체결하고 급여 계획 통보서를 적게 통보합니다. 원래 그랬죠. 이름만 바뀐 거죠. 예,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라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죠. 욕구 사정 4점짜리 욕구 사정 같은 경우에 항목 모두 확인되고 하는데 연일해 주기가 아까도 확인했었죠. 우리 욕창 낙상에서도 확인했었는데 원래 이제 30일 유예를 줬던 그 부분이 회계 연도 기준으로 진행이 됐었죠. 이게 변경되죠.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에 대한 종합 소견을 충실하게 작성했는지 욕구 사정을 해당 급여 직원이 작성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욕구 사정을 작성을 하는데 우리는 병설 기관이에요. 그래서 방문 요양하고 주간보호를 같이 하고 있는데 주간보호 계시는 다른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이 욕구 사정을 작성을 했다. 그러면 이거 불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해당 급여 직원 아까 제가 매뉴얼에서 일반 사항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읽어보면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단순 체크리스트만 하면 안 되고요. 뭐 판단 근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적으셔서 하셔야 되고 예시까지 적어놨죠. 예시까지. 야, 이거 되게 친절하지 않습니까? 예, 친절하게 해가지고 어떤 욕구 사정의 세부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다 적어서 정말 서류를 만들 때 너무 수월하게 해주지 않았나. 예, 변별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거예요. 자, 평소에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22번. 수급자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운다. 욕구 사정까지 다 했으니까 계획 세워야 되겠죠. 계획에 맞게끔 일치 쓰셔야 되고요. 그렇죠. 확인 설명 받고서 공단에 통보한다. 수급자에 대한 부분들 기록 전산한다. 개인별 장교양 계획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계획을 해서 그에 맞게끔 급여 제공을 하시면 되죠. 예, 통보까지 하시면 됩니다.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어렵긴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급여 제공 적절성 3점짜리 점수 크죠.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기록한다. 이게 점수가 클 수밖에 없는 게 계획에 따라서 일지를 기록한다. 물론 리더길 쓰시니까 그거에 맞게끔 들어가겠죠. 근데 실제로 교육하시는 분들이 드물더라고요.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라는 게 기본이고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보호자님이 이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일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기록이 되죠. 그쵸? 여러분들 그 교육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핵심적인 항목이에요. 자, 말씀드렸어요, 저는.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 사유서를 작성한다. 야, 이 변경 사유서나 이런 변경 사유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여기 옆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서류를 보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되게 좀 우리 사용자 친화적으로 우리 대표님들 친화적으로 직원들 친화적으로 매뉴얼이 바뀌어 나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24번 욕구 반영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해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이거는 면담으로 진행이 되고요.
급여 제공이 급여 내용을 설명하라라고 하는 건 좀 액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액션 면담할 때 우리 어르신한테 미리미리 식사 드릴게요, 어르신. 여기 한번 닦아드릴게요, 어르신. 이라고 말을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안 됩니다. 나는 되죠. 우리 해설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은 우리 복지사님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요양원 선생님들 이거 안 해버릇 하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세요, 그냥. 그러면 면담상 나오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급자 개별적 욕구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달라고 하면 물 달라고 하면 물 주고 해달라는데 좀 해주시면 됩니다. 욕구가 되게 중요해요, 의외로.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25번 수급자는 급여 제공 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원래 있었던 건데요.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이 인수인계 원래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체계에 대한 기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수인계예요. 우리 직원이 그만두더라도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 직원이 바뀐다 하더라도 인수인계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라고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 나왔고요. 원래부터 있던 내용들인데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생긴 건데요. 사실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 것들이죠. 원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급여 제공 직원이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일 14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원래부터 중요한 내용이에요. 원래부터 중요한 내용인데 되게 친절하게 바뀐 것 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 안전관리 자료 제공, 안전관리라고 하는 말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실제로 돌볼 때 우리가 돌보는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대부분 가족들이 돌보지 않습니까?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교육 자료를 드리고 면담하고 현장 확인하는 거고요. 직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는 부분들은 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좀 가자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고의로 상처를 입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얘기하고, 고의로 하는 건 사실 학대니까 고의로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들을 뭔가 오해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평소에 급여 제공 기록지에 적어 놓으시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찰된 부분들이 혹시 상처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방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꼭 점수가 4점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노인 학대하고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27번 기능회복 훈련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한 기능회복 훈련을 하는데, 이거를 이 어르신에 대한 기본 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에 대한 이 기능 회복 훈련이 뭔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 면담으로 확인해서 진짜 이거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고 있는데, 원래부터 제공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면담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확실하게 딱 맞춰져 있는 부분은 직원과 수급자에 대한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이런 지표를 만든 거기도 하고요. 평가관 입장에서는 요양원 주간보 방문 요양이 1차적으로 거의 일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능회복 훈련은 맞춰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례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사례관리로 이제 변동이 되었고요. 정기적으로 실시할 때 반기별 1회 실시한다, 여는 1회 실시한다, 회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급여에 반영한다. 원래는 1개월 내였죠. 이렇게 이제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에 반영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 이게 평가하는 입장에서 30일하고 1개월이 무슨 차이가 나냐면 참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헷갈리는 부분들을 다 막아놓은 거고, 정확하게는 30일 이내라는 건 어떤 달은 28일이고 어떤 달은 30일이고 어떤 달은 31일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그냥 평균으로 해가지고 조금 딱 보기 좋게끔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평가관한테도 좋은 거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보기에도 좋게끔 그렇게 아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읽으세요. 29번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올 것이 왔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물론 이게 이제 실제 평가 공고가 나고 실제 시작하셔야지만 시작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점수가 4점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거를 급여 제공 계획을 다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을 잘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하는 부분들, 그 이전에 제공 기록지라든지 상태 변화 충실하게 기록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항목이니까 하던 대로 잘 하시면 됩니다. 30번 노인 인권보호 같은 경우 점수 5점이나 돼요. 원래 있었던 항목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아까 급여 제공 기록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처나 이런 부분들 눈에 보이지 않게끔 막 이렇게 막 일부러 막 상처를 내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발견된다면 우리 탓이 아니라 어르신이 그냥 혼자 움직이시다가 부딪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로 기록을 계속 해주시고요.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 교육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육처를 여러 개를 한 번에 묶어가지고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까지 한 번에 다 묶어서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노인 인권 보호 지침 제공하는 부분 현장까지 확인하니까 그 부분 현장 아까 현장에 확인할 것들 다 모아가지고 싹 다 확인을 하셔야지 이 점수 5점짜리를 야무지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5점짜리 장난 아니에요. 예, 좀 정확하게 점수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신체 청결 상태 원래 3점짜리였죠. 근데 구강 상태, 신체 청결 상태라고 해서 표시를 하고 기준을 밑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줬습니다. 원래 있던 내용들입니다. 자, 32번 같은 경우에 등급 현황인데요. 점수 1점짜리고요. 우리가 전산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 없죠. 자, 급여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33번이고요. 점수 4점인데요.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어떤 걸 확인하셔라. 본인 부담금 납부 방법을 평소에 상담하실 때 이야기를 하세요. 명세서만 보내지 마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좀 친절하게만 해주시면 웬만하면 만족한다고 하지 이걸 보통 불만족한다고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질 향상 노력에서 보면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 직원 직무 만족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뿐만 아니라 직원의 만족도도 높아야 오랫동안 우리 기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만족도를 올리려면 우선적으로 우리 기관의 만족도가 얼만큼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한 이후에 만족도 향상으로 가고요. 이건 원래 요양원에 신설되어 있던 부분을 가져와서 똑같이 평가관 입장에서도 좋고 우리 입장에서도 실제로 2번부터도 그렇게 막 크게 많이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항목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예, 방문 요약 끝났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라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이의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예,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